매일 새벽 서울역은 출근길 사람들로 북적이지만 구석에 앉아 구두를 닦는 박도영 할아버지는 그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는 사람 같았습니다. 68세의 박도영은 구두약 냄새와 다른 솔만 친구인 작은 구두 닦기 부스에서 하루를 시작하죠. 오늘도 그의 손길은 구두를 어루만지며 자신만의 리듬으로 일합니다. 할아버지, 아메리카노 한 잔 드세요. 오늘도 추운데 몸 녹이세요. 역내 카페에서 일하는 이수연이 따뜻한 커피를 건넵니다. 박도영의 주름진 얼굴에 잠시 미소가 스칩니다. 이수연은 유일하게 박도영을 사람으로 대해주는 존재예요. 박도영은 고맙다는 말 한마디도 어색하게 건네며 커피를 받아듭니다. 오늘도 고맙구먼. 이 늙은이한테 신경 써주고. 박도영이 커피를 마시는 그 순간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야, 박씨, 거기서 뭐 하는 거야? 몇 번이나 말해? 여기는 VIP들 지나다니는 곳이라고. 서울역 관리자 한민우가 성큼성큼 다가오며 소리칩니다. 한민우의 얼굴에는 항상 깔보는 듯한 표정이 서려 있어요. 박도영은 묵묵히 자신의 작은 도구 상자를 모으기 시작했죠. 이번 주 말에 큰 행사 있다고 했지? 외국 의사들 컨퍼런스라던데 그때는 아예 안 보였으면 좋겠어. 당신같이 초라한 사람이 보이면 서울역 이미지 망가진다고. 한민우의 말은 가시처럼 박도영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박도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저 살아남기 위해 참는 것이 몸에 밴 사람처럼. 이수연이 참지 못하고 끼어들었습니다. 관리자님, 할아버지가 여기서 방해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사람들 구두 관리해 주시잖아요. 한민우는 이수연을 향해 차갑게 응수했죠. 너도 조심해. 계약직이면서 뭘 그렇게 나서? 자기 일이나 신경 써. 두 사람이 사라진 후 박도영은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구두약 묻은 손을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 손은 구두를 닦기에는 너무 정교했고 마디마디가 남다른 경험을 말해주는 듯 했습니다. 그날 저녁 박도영은 자신의 작은 옥탑방으로 돌아왔어요. 방 한구석에는 잠금 장치가 된 작은 가죽 가방이 놓여 있었죠. 박도영은 그 가방을 오랫동안 바라보다 천천히 열었습니다. 가방 안에는 의사용 청진기와 정교한 수술 도구들, 그리고 바랜 사진 한 장이 있었어요. 사진 속에는 의사 가운을 입은 젊은 시절의 박도영과 어린아이가 있었습니다. 민구가, 아빠가 너를 찾을 수 있을까? 박도영의 눈에서 한 줄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북한 최고의 심장외과 의사였던 그의 과거는 이제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되었죠. 창밖으로 서울의 밤이 깊어갑니다. 서울역이 평소와 다른 분위기로 들썩였습니다. 대형 의료 컨퍼런스가 열리는 날이었죠. 최신 심장 수술 기법과 미래의학이라는 주제로 국내외 유명 의사들이 모이는 행사였습니다. 박도영은 평소보다 더 구석진 곳으로 자리를 옮겨 조용히 구두를 닦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오늘은 여기 계시면 안 돼요. 한 관리자님이 특별히 당부하셨어요. 이수연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박도영은 무덤덤하게 고개를 끄덕였죠. 그때 웅장한 행사장에서 박수 소리가 들려왔어요. 박도영은 무의식적으로 그쪽을 바라봤습니다. 다음은 미국에서 온 한국계 의사 강태준 박사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강 박사는 하버드 의대 출신으로 심장 이식 분야에서 혁신적인 수술법을 개발한 세계적인 석학입니다. 사회자의 소개에 이어 35세 정도로 보이는 젊은 의사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강태준의 모습에 박도영의 시선이 멈췄어요. 왠지 모를 익숙함이 느껴졌죠. 강태준은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심장 판막 질환 치료에 새로운 지평을 열고자 합니다. 발표 도중 갑자기 앞줄에 앉아있던 노인이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졌어요. 장 회장이었습니다. 의료재단의 큰 손으로 알려진 인물이죠. 순식간에 현장이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의사 있나요? 아, 여기 다 의사구나. 누군가 외쳤지만 이상하게도 모두 당황한 채 서로를 바라보고만 있었어요. 강태준이 제일 먼저 단상에서 뛰어내려 장 회장에게 달려갔습니다. 심장마비 증상입니다. 응급처치 준비하세요. 강태준은 재빨리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어요.
다른 의사들도 뒤늦게 모여들었지만 상황은 좋지 않았습니다. 장 회장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고 숨소리는 더욱 희미해졌죠. 일반적인 심장 마비가 아닙니다. 특이한 증상이에요. 강태준이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때 박도영이 조심스럽게 행사장 가장자리로 다가가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마치 수십 년간 쌓아온 경험이 한순간에 되살아난 듯한 눈빛이었죠. 심장 판막 파열. 박도영이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움직였어요. 마치 수술을 하려는 듯한 동작이었죠. 강태준은 계속해서 심폐소생술을 이어갔지만 효과가 없었습니다. 장 회장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고 있었어요. 제세동기. 빨리요. 누군가 외쳤지만 제세동기가 도착하기까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 순간 박도영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결정됐어요. 그는 자신의 비밀이 드러날 수도 있다는 두려움과 싸우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더 이상 숨어 있을 수 없다는 결심이 섰죠. 박도영은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의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40년 만에 다시 의사로서 나선다는 것. 그것은 박도영에게 새로운 운명의 문을 여는 순간이었습니다. 비켜주세요. 제가 도울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박도영의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혼란스러운 행사장에 울렸습니다. 모두가 의아한 눈으로 쿠드닦이 노인을 바라봤어요. 한민우가 재빨리 다가와 박도영의 팔을 잡았습니다. 당신 뭐 하는 거예요? 여기서 나가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몰라요. 한민우의 목소리는 거칠었지만 박도영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는 천천히 가죽 가방을 열며 말했습니다. 특발성 심장 판막 파열입니다. 일반적인 심폐소생술로는 효과가 없어요. 박도영의 의학 용어에 강태준을 비롯한 의사들의 눈이 커졌죠. 강태준이 박도영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어떻게 그걸 아시죠? 당신은 누구십니까? 박도영은 대답 대신 가방에서 정교한 침 세트와 몇 가지 의료 도구를 꺼냈어요. 그의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간 잊고 있던 의사로서의 본능이 깨어난 순간이었죠. 시간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30초 안에 사망할 겁니다. 박도영의 말에 강태준은 잠시 고민하다 옆으로 물러섰어요.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박도영은 신속하게 장 회장의 옆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의 손가락이 장 회장의 목과 가슴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북한에서 배운 특수한 진단법이었죠. 여기 그리고 여기. 박도영은 중얼거리며 특수 제작된 침을 꺼내 장 회장의 특정 부위에 정확히 찔렀어요. 그의 손놀림은 마치 명인의 그것과 같았습니다. 정확하고 섬세하고 확신에 찬 동작이었죠. 주변 의사들은 놀라움과 의심이 뒤섞인 표정으로 지켜봤습니다. 의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방법이었지만 박도영의 몸짓에서는 깊은 지식과 경험이 묻어났어요. 심장 판막 근처의 혈류를 안정시키고 압력을 낮춰야 합니다. 박도영이 장 회장의 가슴에 특수한 압박 기법을 시행했어요. 그의 손가락은 마치 심장을 직접 만지는 듯한 정확함으로 움직였습니다. 주변은 숨죽인 침묵 속에 있었죠. 1분이 지났을까요? 갑자기 장 회장의 호흡이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얼굴에 혈색이 돌아왔어요. 강태준이 재빨리 장 회장의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맥박이 돌아왔어요. 안정되고 있습니다. 강태준의 놀란 목소리에 행사장에는 안도의 한숨이 퍼졌어요. 박도영은 마지막 침을 놓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의 표정은 담담했지만 눈가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죠. 30분 후에 3번, 7번 침을 제거하세요. 다른 것들은 이 시간 후에 제거해도 됩니다. 박도영은 간결한 지시를 남기고 조용히 돌아섰어요. 그때 장 회장이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그는 자신을 살린 박도영의 뒷모습을 보았죠. 그리고 충격에 찬 표정으로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박도영. 당신인가? 하지만 그 말은 박도영의 귀에 닿지 않았어요. 박도영은 이미 행사장을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한민우와 몇몇 직원들의 놀란 시선 사이로 박도영은 자신의 정체가 드러난 이 공간을 서둘러 떠났죠.
그의 가슴 속에는 두려움과 안도감이 교차했습니다. 장 회장이 기적적으로 소생한 소식은 병원 전체에 퍼졌습니다. 강태준은 응급실에서 장 회장의 상태를 지켜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그가 목격한 것은 현대의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기술이었습니다. 강 선생, 장 회장님 상태는 어떻습니까? 병원장이 급히 응급실로 들어왔습니다. 강태준은 장 회장의 차트를 확인하며 대답했어요. 믿기 어렵지만 완전히 안정되었습니다. CT 스캔 결과 심장 판막이 스스로 복구되는 듯한 소견이 보이고 있어요. 의학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죠. 병원장은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 구두닦이 정말 의사였던 건가요? 강태준은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아니, 그분은 의사 이상이었습니다. 그건 마치 마술 같았어요. 제가 하버드에서 배운 그 어떤 기술보다도 정교했죠. 한편 박도영은 자신의 작은 옥탑방에서 떨리는 손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40년 만에 다시 심장을 다뤘다는 사실이 그를 흥분시켰어요. 그러나 동시에 자신의 비밀이 드러날까 두려움에 떨고 있었죠.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다시 도망쳐야 할까? 박도영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긴장한 박도영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자 이수연이 서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큰일 났어요. 모두가 할아버지를 찾고 있어요. 뉴스에도 나왔어요. 이수연이 자신의 휴대폰을 보여주었어요. 화면에는 미스터리한 구두 닦기, 의료재단 회장 기적적 구출이라는 헤드라인이 떠 있었습니다. 강태준 박사도 할아버지를 찾고 있어요. 병원에서 모두가 할아버지에 대해 이야기 중이래요. 박도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급히 가방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이수연 양 고마워. 하지만 난 여기 있을 수 없어. 위험해. 이수연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의사셨던 거예요? 박도영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래전 이야기야. 다른 나라, 다른 시간에 살았던 사람의 이야기지. 그때 다시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둘 다 긴장했어요. 이수연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자 강태준이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도영 선생님 계십니까? 강태준의 정중한 인사에 박도영은 움직일 수 없었어요. 강태준은 방 안으로 들어와 박도영을 마주 보았습니다. 선생님, 장 회장님께서 꼭 뵙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저도 많은 질문이 있습니다. 박도영은 강태준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젊은 의사의 눈빛에서 무언가 익숙한 것을 느꼈습니다. 강태준은 조심스럽게 자신의 손목 시계를 보여주었죠. 이 시계 때문에 선생님께서 저를 유심히 보셨더군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그 시계를 본 순간 박도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북한에서 그가 아들에게 선물했던 그 시계였어요. 유일하게 가족의 증표로 남겨준 물건이었죠. 그 시계는 어떻게 갖게 된 거죠? 박도영의 떨리는 목소리에 강태준은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고아원에서 미국으로 입양될 때 유일하게 가지고 있던 물건입니다. 제 유일한 과거의 조각이죠.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이수연은 상황을 직감하고 조용히 방을 나갔습니다. 박도영과 강태준, 두 사람의 눈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가득했죠. 태준아. 박도영의 떨리는 목소리가 작게 울렸습니다. 운명은 40년 만에 부자를 다시 만나게 했어요. 서울의 한 고급 병원 VIP실. 장 회장은 침대에 반쯤 기대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70세의 나이에도 그의 눈빛은 예리했어요. 병실 문이 열리고 강태준이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어떻게 지내십니까? 상태가 많이 호전된 것 같습니다. 장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덕분에 살았네. 그런데 그 구두 닦이는 찾았나? 강태준은 잠시 머뭇거리다 대답했습니다. 네,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제 아버지신 것 같습니다. 장 회장의 눈이 커졌어요. 그는 천천히 상체를 일으켰습니다. 자네의 아버지라고? 박도영이? 강태준은 놀랐습니다. 회장님께서 제 아버지를 아십니까? 장 회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40년 전 이야기다. 나는 북한에서 온 탈북자였지. 그때 박도영 선생은 평양의대 최고의 심장외과 의사였어. 그가 나를 탈출시켜 주었지. 강태준은 충격에 빠졌어요. 그의 아버지가 북한 최고의 의사였다니. 장 회장은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박도영은 특별했어. 그의 심장 수술 기법은 서양의학과 동양의학을 결합한 톡장적인 것이었지. 특히 침수를 활용한 심장치료 방법은 그만의 것이었어. 강태준은 아버지의 기술을 떠올렸습니다. 그 놀라운 손놀림과 정확함이요. 장 회장이 말을 이었어요. 그가 탈북한 이유는 가족 때문이었어. 아내와 어린 아들을 데리고 자유를 찾아 나섰지. 하지만 국경에서 비극이 일어났다고 들었네. 가족을 잃었다고. 강태준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는 자신의 시계를 내려다보았어요. 제가 평생 이 시계를 간직한 이유가 있었군요. 이것이 아버지와 저를 다시 연결해준 증거였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박도영이 들어왔어요. 노인의 걸음걸이는 이제 더 이상 구두 닦기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의사의 아버지의 걸음걸이였죠. 장 회장은 감격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도영 선생 40년 만이군요. 그때 그 젊은 의사가 이렇게 늙었다니. 박도영은 약한 미소를 지었어요. 회장님도 많이 변하셨습니다. 그날 국경에서 회장님이 도와주셨다고 들었습니다. 장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신이 없었다면 나는 자유를 찾지 못했을 거요. 내가 빚을 갚을 차례였지. 강태준은 두 노인의 대화를 들으며 과거의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천천히 박도영 앞으로 다가갔어요. 아버지. 정말 아버지 맞으신가요? 박도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강태준의 얼굴을 매만졌어요. 내 어머니를 닮았구나. 눈매가. 박도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아들을 꼭 껴안았어요. 40년의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아버지가 지키지 못해서. 강태준도 눈물을 참지 못했어요. 그는 아버지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이제 됐어요, 아버지. 우리는 다시 만났잖아요. 운명이 우리를 다시 만나게 했어요. 병실 창밖으로 서울의 따스한 햇살이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장 회장은 감동의 눈물을 훔치며 이 운명적인 재회를 지켜봤어요. 강남의 한 조용한 카페에서 박도영과 강태준이 마주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오래된 사진첩이 펼쳐져 있었어요. 박도영이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넘겼습니다. 이게 내 어머니야. 윤미경이라고. 평양간호대학 수석 졸업생이었지. 우리는 병원에서 만났어. 강태준은 처음 보는 어머니의 사진을 숙연한 마음으로 바라봤어요. 사진 속 여인은 단아하고 지적인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어떻게 되신 건가요? 박도영의 눈에 그림자가 드리웠습니다. 탈북 과정에서 우리는 헤어졌어. 강을 건너다 물살이 거세졌고 내 어머니는 너를 끝까지 붙잡으려 했지만 박도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감정을 추스렸습니다. 내가 너를 잃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기적처럼 너는 살아있었고 의사가 되었구나. 강태준은 아버지의 손을 잡았어요. 제가 의사가 된 것은 우연이 아닌 것 같습니다. 혈육의 인연이 저를 이끈 거겠죠. 박도영은 미소 지었습니다. 넌 언제부터 심장에 관심을 가졌니? 강태준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어릴 때부터였습니다. 양부모님이 저를 입양한 후 제게 심장 질환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죠. 어린 나이에 수술을 받았고 그때부터 심장이란 장기에 매료되었어요. 박도영의 눈이 커졌습니다. 심장 질환이라고? 내가? 강태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선천성 심장 판막 이상이었습니다. 사실 그것 때문에 제가 심장외과 의사의 길을 걷게 되었죠. 박도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랬구나. 그것도 내 탓이었어. 우리 가문에는 대대로 심장 질환이 있었어. 내가 그걸 고치기 위해 의사가 된 거였는데 두 사람은 서로의 삶을 조각조각 맞춰가며 오후를 보냈어요. 박도영은 북한에서의 삶, 그리고 한국에 와서
구두 닦기로 살아온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난 신분이 드러나면 다시 북으로 끌려갈까 두려웠어. 북한 최고의 의사가 탈북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큰 문제가 될 테니까. 그래서 내 이름도 직업도 모두 버렸지. 강태준은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어요. 이젠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아버지를 지켜드릴게요. 그때 강태준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장 회장이었어요. 태준 박사, 박 선생님과 함께 내 사무실로 와주게. 중요한 이야기가 있네. 두 사람은 의아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지만 곧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삼성동의 높은 빌딩, 장 회장의 사무실에는 뜻밖의 인물이 있었어요. 서울역 관리자 한민우였습니다. 그는 박도영과 강태준을 보자 당황한 표정을 지었죠. 안께 박 선생, 태준 박사. 장 회장이 두 사람을 맞이했어요. 한 관리자를 불러들인 이유가 있네. 그가 자네에게 한 행동이 도를 넘었다고 생각해서야. 한민우는 고개를 숙인 채 말이 없었습니다. 장 회장이 계속 말했어요. 더 중요한 이유는 그가 서울역 구두 닦기들의 자리를 없애고 그 공간을 상업시설로 바꾸려는 계획을 추진 중이라는 거지. 자네 같은 분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일이야. 박도영은 놀란 눈으로 한민우를 바라봤습니다. 한민우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졌네. 내가 새로운 계획을 세웠으니까. 장 회장은 책상 위에 서류를 밀어주었습니다. 박 선생의 의술을 세상에 알리고 싶네. 박도영 심장의학연구소를 설립하려고 해. 박도영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서류를 바라봤어요. 장 회장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자네가 가진 특별한 기술은 세상에 알려져야 해. 북한과 서양의 의술을 결합한 그 독특한 방법이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을 거야. 강태준도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기술은 정말 세상에 알려질 가치가 있습니다. 장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죠. 더구나 태준 박사가 아버지의 기술을 현대의학과 접목시킨다면 심장의학의 새 지평을 열 수 있을 거야. 한민우는 불안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장 회장이 그를 멈춰 세웠어요. 한 관리자, 자네도 책임이 있네. 연구소 설립과 운영에 관련된 행정 업무를 맡아주게. 박 선생에게 저지른 일을 만회할 기회를 주는 거야. 한민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박도영을 바라봤어요. 그의 눈에는 부끄러움과 후회가 가득했죠. 박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얼마나 무례했는지 용서해 주십시오. 박도영은 잠시 한민우를 바라보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는 법이지. 중요한 건 깨닫고 바로 잡는 거야. 장 회장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세 사람을 바라봤어요. 운명의 수레바퀴가 새로운 방향으로 돌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서울의 대형 병원 강당에는 수많은 기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박도영 - 강태준 심장의학 심포지엄이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어요. 강당 앞쪽에는 박도영과 강태준 그리고 장 회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강태준이 마이크 앞에 서서 발표를 시작했어요. 오늘 저희는 혁신적인 심장치료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치료법은 제 아버지 박도영 박사가 개발한 것으로 동양의학과 서양의학의 결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스크린에는 박도영의 특수 침술과 현대 심장 수술 기법을 접목한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의사들과 기자들의 눈이 커졌어요. 이 방법은 특히 난치성 심장 판막 질환에 놀라운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미 10건의 성공 사례를 확보했으며 장 회장님이 그 첫 번째 사례였습니다. 장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경험을 나누었어요. 의사들이 포기했을 때 박도영 선생의 놀라운 기술이 저를 살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술이 세상에 공개됩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어요. 박도영 선생님은 원래 북한 의사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기술을 개발하셨나요? 박도영이 천천히 마이크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의 눈빛은 당당했어요. 저는 평양의대에서 심장외과를 전공했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방법론의 한계를 느꼈죠. 그래서 전통 한의학의 침술과 현대 심장학을 결합한 새로운 접근법을 연구했습니다. 또 다른 기자가 물었어요.
40년간 구두 닦기로 살아오셨는데 어떤 심정이셨나요? 박도영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처음에는 숨기 위한 선택이었지만 나중에는 제 인생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구두를 닦으며 그들의 발걸음과 심장 박동 소리를 들었죠. 그것도 저에겐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심포지엄이 진행되는 동안 한민우는 뒤쪽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노인이 세계적인 의사였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거죠. 행사가 끝난 후 기자들이 모두 떠나고 강당에는 박도영과 강태준, 장 회장만 남았습니다. 그때 한민우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박 선생님, 잠시 시간 좀 내주시겠습니까? 박도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민우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 한 장을 내밀었어요. 이건 제가 서울역 구두 닦기들을 위해 마련한 새로운 공간 계획서입니다. 더 넓고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박도영은 놀란 표정으로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한민우가 계속 말했어요. 그리고 서울역에 박도영 의료지원센터를 설립하려 합니다. 노숙자들과 저소득층을 위한 무료 진료소로요. 회장님과 강 박사님의 도움으로 가능해졌습니다. 박도영의 눈에 감동의 빛이 어렸어요. 그는 한민우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고마웠네. 사람은 변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군. 한민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제가 얼마나 부끄러운 행동을 했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날 저녁 박도영은 자신의 옥탑방 창문으로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강태준이 따뜻한 차를 내밀며 말했어요. 아버지, 이제 더 넓은 집으로 이사하셔야 해요. 제 아파트도 있고 연구소 근처에 좋은 집도 많아요. 박도영은 미소 지었습니다. 아직은 이곳이 편하구나. 40년의 습관이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아. 강태준은 아버지의 손을 잡았어요. 이제 아버지의 기술이 세상에 알려질 거예요. 많은 생명을 구하게 될 겁니다. 박도영은 깊은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운명은 참으로 신비로웠어요. 구두 닦기의 삶에서 다시 의사로 돌아오기까지 그 여정은 그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죠. 1년 후 서울역 광장의 박도영 심장의학센터 개관식이 열렸습니다. 현대적인 디자인의 2층 건물은 역 내부와 연결되어 있었어요. 개관식에는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장 회장과 강태준 그리고 한민우도 그 중에 있었죠. 오늘 우리는 역사적인 날을 맞이했습니다. 장 회장이 연설을 시작했어요. 이 센터는 단순한 병원이 아닙니다. 두세 개의 의학이 만나는 곳이며 모든 이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희망의 공간입니다. 사람들의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강태준이 마이크를 받아 말했어요. 이 센터는 제 아버지의 비전을 실현하는 공간입니다. 그는 항상 의학은 신분과 국경을 초월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죠. 우리는 그 가르침을 따를 것입니다. 개관 리본을 자르는 순간 박도영은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의 손에는 오래된 가죽 의료 가방이 들려 있었어요. 40년간 그가 숨겨온 자신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물건이었죠. 센터 내부는 현대의학 장비와 전통 한의학 치료실이 조화롭게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1층에는 일반 진료실과 응급실이, 2층에는 연구실과 교육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어요. 이수연은 센터의 행정 책임자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박도영에게 다가와 미소 지었어요. 할아버지 아니, 박 선생님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선생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어요. 박도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두 내 덕분이야, 이수연. 내가 없었다면 내 비밀은 영원히 묻혔을 테니까. 그때 한민우가 다가왔어요. 그는 더 이상 거만한 관리자가 아니었습니다. 센터의 운영을 돕는 자원봉사자로 일하며 진정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었죠. 박 선생님, 구두 닦기 아저씨들이 선생님을 뵙고 싶어 합니다. 모두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박도영은 미소 지으며 입구로 향했습니다. 오랫동안 함께 일했던 구두 닦기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들은 박도영을 보자 일제히 박수를 쳤습니다. 우리 박 형님이 대단한 사람이었구먼. 항상 조용히 일하더니 알고 보니 대박이었네.
박도영은 그들 한 명 한 명과 악수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구두 닦기로 살았던 세월도 그의 소중한 인생이었으니까요. 센터 개관 후 첫 환자는 심장 판막 질환을 앓는 노숙자였습니다. 강태준과 박도영은 함께 수술실에 들어갔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나란히 서서 생명을 구하는 그 순간, 박도영은 자신의 인생이 완성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어요. 환자가 회복실로 옮겨진 후 박도영은 병원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서울의 전경이 그의 앞에 펼쳐져 있었어요. 미경아, 보고 있니? 박도영이 하늘을 향해 속삭였습니다. 우리 아들이 훌륭한 의사가 되었어. 그리고 나도 다시 의사로 돌아왔어. 바람이 그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그 순간 강태준이 옥상에 올라왔어요. 아버지, 뭐 하세요? 박도영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냥 어머니한테 우리 소식 전하고 있었어. 강태준은 아버지의 곁에 섰어요. 두 사람은 서울의 전경을 바라보며 잠시 침묵을 지켰습니다. 아버지, 기억하세요? 제가 처음 심장 수술을 받았을 때 꿈에서 누군가 제 가슴에 손을 얹고 괜찮아, 아들아. 아빠가 지켜줄게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어요. 박도영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게 언제였니? 강태준이 대답했어요. 제가 8살 때였습니다. 첫 번째 심장 수술을 받았을 때요. 박도영은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때 그는 북한에서 탈출한 지 2년째였고 매일 밤 잃어버린 아들을 생각하며 기도했던 시간이었어요. 영혼은 국경도 시간도 초월하는 것 같구나. 박도영이 감동에 젖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태준은 아버지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이제 우리는 다시 함께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의 심장을 치유할 거예요. 서울역의 저녁이 찾아왔습니다. 센터의 불빛이 따뜻하게 빛나기 시작했어요. 무시당하던 구두 닦기 노인이 세계적인 의사로 인정받게 된 기적 같은 이야기는 이제 새로운 전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박도영과 강태준,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새로운 의학의 역사가 시작된 것이죠. 사람들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가치는 겉모습이 아닌 내면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운명은 가장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우리를 이어준다는 것을.